이 세상에는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런 꽃 아닐까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지금 이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나아질 수 있다는 기적을 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MBC와 미랄복지재단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날 특집 봄날의 기적. 장애 아동들의 목소리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두 분의 손님 모셨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과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상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아이의 엄마이신데요. 아이를 열심히 키우시면서도 또 공부도 하셔서 학사 학위만 무려 4개를 취득하셨대요. 그리고 세계는 민정이 놀이터라는 행복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정이 엄마 김영심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형석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 올해로 벌써 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데요. 네.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데에도 재활을 잘 하자라는 의미가 깃들여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1981년 네.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 회의에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1972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는 봄, 그것도 무르익어가는 4월 20일을 네.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은 재활을 해야 하지만 또 사회적으로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0세부터 7세까지의 장애 아동이 약 1만 8,500여 명이고 발달기에 있는 18세까지의 장애 아동을 포함하면 약 9만 명의 장애 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하루하루 장애의 고통과 싸우면서 재활치료라는 의미 있는 도전을 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쪽에 민정이가 와 있는데요. 네네. 민정이 안녕. 안녕. 네. 우리 민정이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모셨는데 아이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저는 이 방송 끝나면은 또 언어 치료를 또 하러 또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우리 민정이가 태어난 지 첫걸음을 뗀 것이 10년 만에 첫걸음을 뗐거든요. 이게 다 재활의 덕분인데 다른 아이들은 돌 되면은 걷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 딸 민정이를 10년 만에 걷게 한 거예요. 비록 변화가 정말 더디지만 엄마들은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걸림돌이 경제적 부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이 장애 아동과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나는 응원이 됐으면 합니다. 네. 민정이의 10년 만에 첫 걸음마.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님의 눈물과 노력이 만든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또 기적을 그렇게 품은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직접 만나고 소개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배우 김희정 씨 그리고 박은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 씨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어떤 사이길래 보통 사이가 아니지? 예. 저는 한 드라마에서 엄마하고 딸로 사실 같이 호흡을 맡은 적이 있어요. 네. 예.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딸 역으로 예. 애절하게 한번 같이. 저도 오랜만에 선배님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또 반가운데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나와서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서 정말 더 든든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의 언니, 누나가 돼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든든한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특집 봄날의 기적. 오늘 이 시간에는 장애아동의 재활과 치료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한데요. 후원하시거나 문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1899-477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반드시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딸 박은빈 씨부터 우리 친구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녀온 곳은 중증 장애 아동 시설인데요. 거기에서 참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여주의 한 장애 영유아 시설. 이곳엔 조금 남다른 친구들이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네. 오른손 안녕. 아이고. 너무 아기가 잘 웃네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여기 여주 천사의 집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한번. 저희들은 만정세 6세까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탄생과 동시에 삶의 장벽 앞에 놓인 아이들. 오늘 하루만큼은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1층에 있는 생활관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방은 천사 1팀이라고 앞에 써 있는데 저희 부서는 마상 친구들, 그러니까 내변변 친구들이 생활하는 곳이고요. 지금 14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입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빈 침대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입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장기 입원하는 친구도 있고요. 잠깐 잠그고. 잘했어. 중증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 그래서일까요? 보육원이라기보단 마치 작은 병원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아이. 저희는 다 친상. 지금 운동 치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이시고요. 물리치료를 받는데 저희 은혜는 지금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된 걸까? 저희 은혜는 베이비박스 통해서 군포시 쪽에 통해서 저희가 입소를 했고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세상에 버려진 은혜. 다행인 것은 이곳으로 오면서 꾸준한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제때 물리치료나 재활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더 누워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누워서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구나. 네. 은혜야. 거의 건강해져라. 은혜가 언젠가 건강해지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친근감 유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가 임지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23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온 지 벌써 21년이 된 지은 씨. 이곳에서도 가장 오래된 장기 입소자입니다. 저희 내변변 친구들 아이들이 이렇게 특히 중증 거주인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없어요. 지은 씨 같은 장기 입소자는 모두 13명. 더 이상 이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은아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빈이라고 해요. 웃어주셨어. 네, 좋아해요.
웃어주는 그게 마음을 뭔가 충만하게 해주는데 다들 그 웃음이 오래 갈 수 있게끔 더 많이 건강해졌으면, 호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세상까지 널 버린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이들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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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들이네요. 네. 저희 방은 영유아 친구들, 네. 0세에서 한 서너 살까지 친구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중에 이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친구들, 입으로 먹으면 가능하고 움직임이 가능한 친구들이 여기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2층 생활관은 갓 태어난 아이부터 3세까지 가장 어린 친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마. 안녕, 동현아. 안녕하세요. 예. 이 친구는 네. 소인증이에요. 네. 원래 전문적으로 무연골 형성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자라질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또 안타깝게도 형제가 이곳에 같이 있어요. 부모의 방치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된 형제. 아, 저 친구가? 네. 저 친구가 형이에요. 아. 수연이 이리 오세요. 수연이 이리 오세요. 수연이 안녕. 낯가림이 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더 안타까운 것은 두 아이가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건데요. 이모가 안아볼게요. 이렇게 안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사실 조카가 오기로. 지연아,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제가 워낙 서툴러서 불편했을 텐데 착하게도 잘 안겨준 수연이. 수연아, 고마워. I thought sooner or later the lights up above will come down in circles and God made a love. But I don't know what's right for me. I cannot see straight. I've been here too long and I don't wanna wait for it. Fly like a cannonball straight to my soul. Tear me to pieces and make me feel whole. I'm willing to fight for it and carry this weight. But with every step I keep questioning what is true. Fall on me with open arms. Fall on me from where 안녕하세요. 2층 생활관의 미소천사이자 애교 많은 시후. 좀 있으면 두돌돼요. 두돌. 만나서 반가워. 외형적으로 보기에 조금 저희랑 틀리죠. 이 친구는 트렌처 콜린스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그 얼굴 기형으로 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지적 능력은 일반인들이랑 똑같아요. 양면 기형 말고 또 다른 장애는 없나요? 이마에 차고 있는 게 보청기거든요. 지금 양쪽 귀 형성 부전이라 이 작은 기계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우의 병은 5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트레처 콜린스 증후군. 심각한 안면기형을 동반하는 희귀 난치병입니다. 앞으로 살기 위해서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시우. 이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시우는 어쩌다가 혼자 아픈 세상과 마주하게 됐을까? 시우는
언제 여기 천사들의 집으로 왔어요? 작년에요. 작년에요. 네, 장애인 친구들이 한 명 있다는 게 그 집에서는 삶이 되게 힘들거든요. 모든 집중이 이 아이한테 돼야 되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너무 넉넉해서 이 아이한테만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연락도 하세요. 연락하시고 늘 미안해하세요. 본인들이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고 이런 시설에 보냈다고 늘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희귀병 진단. 난생 처음 듣는 이 병은 시우의 부모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본인들이 건강하게 예쁘게 놔주지 못한 거에서 1차적으로 너무 미안하고 시우한테 너무 미안하고 정말 죄를 진 것 같은데 주변의 시선들, 따가운 시선들, 쟤는 왜 저래? 쟤는 뭐 때문에 저럴까? 그런 시선들이 제일 두렵고 무서운 거죠.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부모님. 다행히 시우는 아픔 속에서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우 안녕하세요. 시우 안녕.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시우 안녕하세요. 더 이상 이 예쁜 아이가 상처받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시우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장애. 그 아픔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은 바로 식사 시간인데요. 아이고 잘 먹네. 엄마. 냠냠냠냠냠. 얼굴의 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탓에 밥 한 번 먹는 게 그야말로 고역이라는 시우. 먹는 양보다 흘리고 버려지는 양이 더 많습니다. 아이고 마시기가 힘든가 보구나. 이쪽 근육들이 다 약해요. 그래서 그 빠른 연습이나 시켜서 일상생활에서 시킬 수 있는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을 좀 발달시키려고.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도 다른 아이보다 몇 배의 노력과 고통이 따르는 아이. 더 늦기 전에 시우의 환한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우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며 가장 필요한 청력부터 살펴봤는데요. 여기네. 안녕. 펄펄아 안녕. 한숨 쉬지 마. 어떡하니. 진동 보청기에 의지한 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던 아이. 어떤 상태일지, 혹시라도 못 듣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네, 시우 왔어요? 네, 우리가 검사했을 때는 30데시벨. 이게 언제? 25일 날 청력과 이제 웨이 쪽 귓구멍 만들고 뭐 귀 모양 만들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하고 보통 여기 위턱, 아래턱 이쪽 뼈가 좀 발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계획을 또 잡으실 거예요. 아직 바라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청각부터 안면 기형까지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만 받는다면 시우도 또래 아이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정도. 시우야 밥 먹었니? 뭐 이 정도. 그 정도만 들으면 되거든요. 반응 보이면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이 상태로 좀 지내고. 가자. 앞으로 10년. 어쩌면 그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수술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시우. 앞으로 자라나면서 그 큰 수술들을 다 겪어내야 될 게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렇게 큰 수술을 앞둘 때마다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한데 항상 오늘 이렇게 활짝 웃었던 것처럼 꾸덕이었어. 네, 되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희망이 보인다고 하셔서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우야. 시우만 한번 안길까? 시우야. 고마워. 아직 3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아픔과 이별.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시우도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우의 미소를 지켜주세요.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이들 가운데 3명 중 1명은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아이를 제가 이제 둘을 낳고 키워보니까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하지 않은 아이 없고 예쁘지 않은 아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이쁜 아이들이 이제 시설로 보내져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시설에서 이렇게 잘 돌봐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듣기로 아이들이 버려지는 이유 중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시설로 보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애 때문에 또래 평범한 여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이라든지 듣기, 걷고 뛰고 이런 것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예. 이 영유아의 발달 과업 중에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 수행 동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어나 앉기, 또 옷 입기, 또 화장실 가기, 세면하기, 양치하기, 밥 먹기 등. 그런데 마비나 운동 장애 등이 있으면 이런 동작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도 해야 되고 또 언어치료도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술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상태가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더 악화되고 굳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든타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이가 한 걸음 땡 그 한 걸음이 1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어느 날 확 기적 확 나타난 게 아니고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재활치료 받으러 다니고 또 억지로라도 걷게 만들어서 그렇게 목숨 걸듯이 치료와 재활을 해도 그 효과는 정말 깃털처럼 가볍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해야죠. 그래야 이 아이도 세상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박은비 씨 다녀오셨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시설을 다녀왔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를 덧붙이자면 저런 장애 아동 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라서 아이들을 받아줄 만한 곳도 또 갈 곳도 없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과연 치료의 골든타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커지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작은 희망을 마주하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치료실 수업을 무한 반복해서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끝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특집 봄날의 기적, 오늘 이 시간에는 장애아동의 재활과 치료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한데요. 후원하시거나 문의를 해주실 분들은 전화 1899-477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걸음이라도 걸어보려고 엄마라고 말해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장애아이들이 힘을 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자, 이번에는 김희정 씨 순서입니다. 어떤 친구 만나고 오셨나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계속 재활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근데 또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후원이 절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현민이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네. 걷게 되면 엄마를 딱 안아주면은 좋겠다라는. 내가 못 일어나도 현민이가 걸을 수 있다면 전 그걸 선택하겠죠. 현민 사랑해? 응. 나도. 현민이도? 현민이 엄마랑 언제까지 살 거야? 1학년. 우와. 이른 아침. 학교 가자. 학교에 가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현민이는 아직도 비몽사몽입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현민이. 뼈의 기형과 근육 강직이 심해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앉고 서는 건 물론 세수조차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현민이가 따로를 좀 씻기가 힘들어가지고 샤워나 목욕할 때 말고는 아침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조금만 참읍시다. 늘 현민이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엄마인데요. (26주) 만에 820g의 미숙아로 세상에 나온 현민이. 하지만 엄마를 만나기도 전에 뇌병변 장애와 함께 백질 연화증이라는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수술과 치료만 수십 차례. 긴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원체 작았어요. 진짜 완전히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탓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현민이가 그렇게 태어난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하고 신경 썼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생각밖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속상하죠. 있어요. 집 한번 나서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혼자 옷 입고 그런 거 저 스스로 하고
해보고도 싶어. 남들에겐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 현민이는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먼저 곽현민. 네. 오, 네, 현민이 왔고 열심히 해봅시다. 네. 자, 일기를 듣고 선생님이 간단. 현민이는 학교에서 똑소리 나기로 유명합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길을 쫑긋. 공부는 늘 즐겁습니다. 자, 이 일기는 언제 쓴 일기인가요? 기억날까? 처음에 나왔는데. 조용히. 힘 빼고. 왜? 오후에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아이스쇼를 아이스쇼를? 네, 맞아요. 오, 현민이도. 자, 천천히. 오, 도둑. 박수. 인지 능력만큼은 또래에게 뒤지지 않는 현민이는 스스로 특수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건데요. 이제는 일반 학교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단지 몸만 불편할 뿐 공부 욕심이 많은 현민이. 내년이면 중학교에 갈 텐데 행여 상처를 받진 않을지 엄마는 늘 걱정입니다. 초등 선생님들 저만 보면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민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 표현 같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일반 또래보다 더 어휘력은 풍부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치료나 병원 진료 등을 통한 이런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뒷받침된다면 대학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일 부러워요. 매일 저녁 현민이는 엄마와 단둘이 재활운동을 하는데요.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수술을 받으면 좋겠지만 기초생활 수급비만으로 그 비용들을 모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민이가 힘을 빼줘야지. 안 해주면 몸도 틀어지고 자세도 안 나오고 속도 내장기관도 안 좋아지거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생 재활, 성장하면서 이제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재활이라 꼭 필요한 거죠. 이제 매일매일 가면 좋은데 한 회에 뭐 4만 원에서 비싼 데는 4, 5만 원 해요. 인천에서도 보면. 그러면 그거를 주 5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은 가고 싶죠. 제가 해주는 것보다 선생님이 해주는 게 훨씬 전문성이 좋으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해봐. 되나? 혼자 몸을 뒤집는 데만 3년. 비록 더디지만 엄마는 현민이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치료만 하면 나아질 수 있는데 형편 때문에 재활을 포기해야 하나 엄마는 늘 미안합니다.
현민이는 엄마를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30kg이 넘는 현민이를 들어올리다 보니 엄마의 허리가 말썽입니다. 요즘 들어 허리 디스크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1, 2년 안에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제일 두려운 게 그건 거죠. 현민이, 그렇죠. 케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현민이 볼 수가 없으니까. 7년 전 아빠가 집을 나가면서 할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딸이 아플수록 할머니의 마음도 무너져 갑니다. 아, 바라는 거야. 걔가 나가고 얘가 조금 저거 놨으면 좋겠지 뭐. 자식인데 눈에 딱 밟히는 게 저건데. 애도 좀. 언제? 뭐라고? 괜찮냐고. 이게 괜찮냐고? 괜찮지? 저렇게. 엄마는 늘 괜찮아요. 아, 괜찮아. 다 봤어? 늘 괜찮다는 엄마. 현민이는 자꾸 자기 탓인 것 같아 미안합니다. 현민이가 하루하루 커갈수록 엄마의 허리는 조금씩 내려앉는 상황. 엄마를 위해서라도 현민이는 빨리 걷고 싶습니다. 여기 갔다. 어머니! 현민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병원 다녀오셨어요? 우리 씩씩한 현민이를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현민이가 조금 놀란 것 같죠? 지금 현민이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손은 왼손만 잡는 거는 이제 이렇게 쥐는 것 정도 되니까 포크로 해서 이렇게 먹는 거고요. 그럼 치료 안 받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굳는 거예요? 그 치료를 안 한다 생각하면 그런 거죠 이제. 치료를 계속 받으면 이제 뭐 다른 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지금보다는 뭐 계속 꾸준히 하고 하면 좀 편안해질 수는 있겠죠 사용이. 이 발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한 190, 200? 190, 200. 애들 저학년 친구들이 요즘에 그 정도 사이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래 친구보다 좀 작아요.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발 사이즈도 작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어가는 현민이의 손과 발. 엄마는 해주고 싶은 것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 현실은 너무 차갑기만 합니다. 잘생겼네 우리 현민이. 여기 100일 때고요. 이때는 모르잖아. 아픈지 안 아픈지. 저는 한 1년 재활 치료받으면 되겠지. 이 세상을 몰랐으니까요. 재활 좀 몰랐어가지고 이게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버티고 살아왔는지. 응?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뭐 스포츠도 가서 직접 보고 싶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하는데 그런 곳을 가려고 해도 난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미안한 게 안 될 것 같다 뭐 이래서 안 돼. 근데 엄마가 미안할 일은 아니지. 제일 미안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든 정말 대단들 하신 것 같아. 옆방에서 얘기를 듣던 현민이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엄마 미안해. 어떡해. 속상했어. 엄마 이제 안 오는데? 울지 마. 결국 터져버린 울음. 엄마와 할머니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걷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 눈물만 쏟아집니다. 그날 저녁
뭐 보는 거야? 손흥민 팬이라서 맨날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거야? 네. 축구가 좀 하고 싶어요, 빨리. 무엇보다 축구는 스피드잖아요. 그것 때문에 빨리 걸거나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미가 걸으면 엄마한테 뭘 해주고 싶어? 이놈은 혜연이가 좀 쑥스러운데. 이런 말 하기 좀 쑥스러워? 괜찮아. 엄마 저 방에 있어서 안 들려. 그냥 안아주고 싶어? 그래. 축구를 좋아하는 현민이를 위해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설마 치킨은 아니야. 감사합니다. 선수가 다시 축구 선수 해야 될까? 아, 어? 이거 신고 손흥민 선수 만나러 갈까? 이거 신고 같이 축구해도. 그치, 같이 축구해도 되겠다. 현민이가 더 커야 되니까. 현민이가 이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을 마음껏 누비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치킨이 좋아, 축구화가 좋아. 축구화요? 하나, 둘, 셋. When I look into your eyes, it's like watching the night sky or a beautiful sunrise. Oh,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치료와 재활을 포기해야 하는 장애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아이고 참. 아니 현민이가 굉장히 속이 깊네요. 속이 깊고 참 그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잘 전달이 되니까 그냥 눈물 너무 나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하고 그러니까요. 밝고 네네. 막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치료를 하면, 그러니까 재활을 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정답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다 보니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조 장치도 이제 애들이 커가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갈아야 되고 뭐 하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머니가 되게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지금. 나가서 일을 하시려니 또 아이를 봐야 하고 하니까 아무런 경제 활동도 못 하고. 근데 꿈이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지금 축구에도 관심 있는 것 같고 여러 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민이가. 평범한 아이들처럼 꿈이 많아요. 축구 선수였다가 MBC 앵커도 되고 싶다는 거예요. 뉴스 프로를 다 보고 있고 우리 시간대가 어떻게 변경됐다 뭐 이것까지 다 알고 있고요. 또 기자가 또 되고 싶었다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아이가 지금 못 움직이고 이 치료를 안 받으면 굳어가거든요. 손도 굳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한 손으로 기어이 이제 그걸 컴퓨터 그나마 이게 보고 그나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재활을 받으면 그래도 이렇게 손이라도 쓰면 그래도 공부라도 제대로 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세요 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두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재활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경제적 부담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재활 치료 바우처라는 것이 있는데요. 월 20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돈으로는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빚을 지게 되면 이제 결국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애 아동을 케어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죠. 아이들한테 치료와 재활은 어쩌면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요. 돈 때문에 아이가 나아지는 걸 포기해야 하는 부모 심정은 어떻겠어요. 게다가 아이를 데리고 치료실을 다니는 것도 많이 힘들거든요. 24시간 아이한테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지도 못해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렇겠네요. 현민이 엄마도 지금 현재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수술을 하면 이제 뭐 현민이를 들고 업고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대신 누군가가 그 네. 자리에서 뭐 도움이라도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애인의 날 특집 봄날의 기적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장애 아동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서 후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후원하시거나 문의를 해주실 분들은 전화 1899-477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아이들과 또 가족들에게 꼭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지금 이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제 한 친구가 남았는데요. 이번엔 옹성우 씨가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옹성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 선천성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7살 미나라는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희귀병 때문에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외모가 달라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조금은 특별한 외모지만 미나는 오늘도 씩씩하게 미나만의 멋진 꿈을 꾸고 있습니다. 7살 미나가 만들어가는 세상,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미나네 집. 미나네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엄마의 첫 일과는 잠자는 동안 목에 고여있던 가래를 빼주는 일. 기관지 절개 이후 벌써 7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미나가 가래가 끼면 불편하니까요. 밖으로 막 새어나오고 해서 자주 빼주는 편이에요. 현재 미나는 얼굴뿐만 아니라 기도, 식도까지 종양으로 막혀 있는 상태인데요. 혼자 숨쉬기가 어려워 기도에 관을 넣어 호흡을 하고 위와 연결된 관을 통해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딸기 좋다. 라라라라. 가만히. 산부인이라서 가면 될 수도 있으니까 거의 매일 소독해야 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 미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선천성 림프관종이라는 희귀 난치병. 이 병으로 인해 미나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엄마의 냄새보다 병원의 냄새를 먼저 알게 된 아이.
미안했어요.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정말 다 그냥 제 잘못 같고 아파서 막 울고 있으니까 안아줄 수도 없고. 크고 작은 수술만 해도 벌써 여러 차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엄마는 미나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나 했다. 수고했어요. 알람 꺼줘요.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는 것 역시 미나에겐 중요한 일과인데요. 나 제발. 왜? 구입은 희귀약품센터에서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데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병에 60만 원이에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미나는 국내에서 약을 구하는 것조차 힘든 일. 거기에 각종 의료기기와 일용 의료품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얼굴 아래까지 침투한 림프종 때문에 잘 씹을 수 없는 미나는 특수 분유로 영양분을 보충하는데요. 이렇게 한 달에 미나에게 들어가는 돈만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부담은 되지요. 돼도 민나 아빠랑 하는 얘기는 미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할 거라고. 한창 어리광 부릴 나이에 힘겹게 병과 싸우고 있는 아이. 그래도 엄마는 미나가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딸, 미나. 엄마 아빠는 오늘도 미나를 위해 눈물을 흘릴 시간, 한숨 쉴 시간도 아끼며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미나네 가족. 그런데 미나의 모습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데요. 매번 오는 병원이지만 미나에게 이곳은 항상 무서운 기억뿐입니다. 1년 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13년 8월 27일이요. 반대손 안아주시고요. 네, 잠깐만. 할 수 있어. 그냥 움직이면 안 돼.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자라온 아이. 이럴 때마다 엄마는 차라리 미나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 가려고 했어요. 병원 간다 하면은 자긴 너무 아파서 가기 싫다고. 하지만 희귀병의 아픔보다 미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얼굴이 왜 그러지? 미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나 이상하냐고. 속상해서 괜찮다고는 하는데 미나가 이제 안 그러다 한 번씩 그러면 이제 아 얘도 이제 아는구나라는, 그래서 더 밖에 안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저 남들과 조금 다른 것뿐인데 세상은 7살 미나가 견뎌내기엔 외롭고 힘든 것 투성입니다. 잠시 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때 봐서 앉아면 또 올리든지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다행인 건 미나의 상태가 지난번보다 악화되지 않은 것. 하지만 완치가 어려운 병의 특성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치료를 장기간 계속 해야 되고요. 반대편에 한쪽 수술을 받았는데 성형으로 반대편 모양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남은 부분을 좀 잘라내는 수술이 앞으로 필요하고요. 저 약 자체가 쉬운 약이 아니라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이상의 결과는 아직 임상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환자입니다. 그날 오후 추워, 빨리 가. 엄마와 미나가 오랜만에 유치원복과 가방을 꺼내들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한때 유치원에 다녔던 미나. 이거 봐. 오, 딱 되네. 됐다. 그렇지? 된 거 같아? 뭐 괜찮아? 이쁜데 너의 얼굴을 보고도 좋아해줄 친구들이 있다라고 그거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세상은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너를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엄마는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감염 같은 게 좀 쉽게 되잖아요. 감기라던가 그 외에 바이러스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가면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미나의 병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도 꿈이 되어버린 아이. 그렇게 미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미나를 위해 엄마는 항상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용놀이는 미나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외모에 관심이 많아진 미나. 이렇게 바르라고? 예뻐. 나갔다 와서 조금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미나한테 우리 미나가 너무 예뻐서 그래. 우리 미나는 우리 가족한테 너무 소중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또 나가면 또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내가 예뻐 보이잖아 라고 이제 예뻐. 이렇게 해서 봐봐. 이뻐? 예뻐. 저희랑 다른 부분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보는 건 똑같이 보게 돼요. 근데 그냥 저 사람은 불편하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것좀 똑같이 저 아이는 그냥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냥 또래 여자아이들처럼 예쁜 것에 관심이 많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7살 아이. 이뻐서 귀여워서 우와. 엄마도 미나 보고 배워야겠다. 알려줘요 제발. 응? 너무 이뻐서 나도 가르쳐줘. 화장하는 거 가르쳐줄 거야? 안 가르쳐줄 거야 엄마? 가르쳐줄 거야. 가르쳐줄 거야? 고마워.
지금 이 순간 엄마와 미나는 바라봅니다. 언젠가 미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길. 희귀 난치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7살 미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얼굴에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엄마는 미나가 커갈수록 마주하게 될 차가운 현실이 두렵기만 합니다.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 여러분이 미나의 소중한 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엄마와 미나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민나 언어 치료 받으러 가요. 미나가 밖에 나오는 거를 좋아하나요? 네, 엄청 좋아해요. 선생님도 만나고 거기에 같이 치료받는 언니 오빠들도 만나니까요. 되게 좋아해요. 넌 안다고? 근데 왜 물어봐? 일주일에 한 번씩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미나. 안녕 미나야. 그럼 얘는요? 뭐 하는 사람이더라? 그래라. 응. 뭐 하는 사람? 사실 미나는 얼마 전만 해도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혀가 혈관증 때문에 두껍고 입안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여서 말을 못했어요. 아빠. 엄마. 아빠. 모두들 사랑해요. 하트 해줘야지. 미나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나는 사실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많죠. 계속 언어 치료를 해야 되고 계속 하면은 일단 좋아지기는 할 거라는 거. 네. 인지적인 문제가 없는 거고 단순히 구조적인 경험 부족인 거니까. 네. 하지만 미나는 기특하게도 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잘 견뎌줬을 때, 그리고 못할 줄 알았는데 해줬을 때가 제일 다들 행복했어요. 미나야, 그러면 얘 뭐 하는 아저씨였지? 요리하는 아저씨야? 네. 요리해서 어떻게 해요? 날개, 그치, 날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수록 미나에겐 소중한 꿈도 생겼습니다. 발레리나도 되고 싶고 의사도 하고 싶고 엄마도 하고 싶고. 엄마를 보고 엄마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걸까요?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7살 아이 미나. 미나는 오늘도 꿈꿔봅니다. 질병의 고통과 차가운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다닐 그날을. 꿈이라는 말은 희망이라는 말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아픔 속에서 키워온 미나의 소중한 꿈.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미나도 또래 친구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나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얼굴이 왜 저래 소리에 안 들리는 것처럼 그냥 그 순간을 이렇게 아무 소리 못하고 견뎌내는 거잖아요.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미어지네요. 또 이제 미나가 주사기로 먹고 있는 그 면역 억제제 시럽이 있는데요. 그게 희귀약품이라서 한 병에 60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제 거기다 특수 분유도 먹어야 되고 의료용품을 사용하다 보면 한 달에 200만 원 가량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아빠가 공장에서 2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충당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버거운 돈이죠. 특히 그 희귀 난치병의 경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미나의 경우를 보면 그래도 성형 수술도 할 수 있고 또 종양 제거 수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아이는 지금 13살이거든요. 이제야 겨우 엄마 소리를 해요. 미나는 열심히 지금 언어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뭐 인지 능력도 괜찮다고 하니까 열심히 치료받으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문제는 얼마나 꾸준히 그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 같아요. 민정이가 걷는데 10년이고 엄마라고 말하는데 13년이 걸렸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짐작조차 사실은 하기 힘듭니다. 장애아동을 둔 다른 부모님들도 민정이 엄마같이 이렇게 뚝심과 희망 절대 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특집 봄날의 기적 오늘 이 시간에는 장애아동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후원하시거나 문의를 해주실 분들은 전화 1899-477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걸음이라도 걸어보려고 엄마라고 말해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장애 아이들이 힘을 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오늘 장애인의 날 특집 봄날의 기적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요? 네, 장애 아동들이 제때 적합한 치료와 수술을 받는 것만큼 힘든 게 정말 아까 보셨듯이 세상이 아이들을 향해 바라보는 그 차가운 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수월하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과연 듣고 싶은 소리는 무엇일까 또 어떤 말을 하고 싶을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으니까요. 꼭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또 우리 김희정 씨 오늘 오셔가지고 펑펑 울다만 가시네요. 그래도 또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힘든 걸 보면 사실 피했었어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외면하고 안 보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관심을 갖고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또 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해오지 않았나. 우리 이웃들이 크지 않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관심 가져주고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좀 도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또 보니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힘든 수술과 재활도 웃으면서 해내고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데 저희가 같이 함께 그 꿈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마음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 아동들의 치료와 또 재활에 분명히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골든타임을 함께 지키자, 지켜주자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분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장애아를 둔 엄마들을 끝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마라톤을 할 때 보면 페이스메이커라고 했죠. 네네네. 마라톤 주자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뛰어주면서 묵묵히 이끌어주고 힘을 주는 사람. 저는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금과 후원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지와 응원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씩씩하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힘든 시간이셨을 텐데. 네, 대표님. 장애 아동이 태어나면 고난의 행군이 계속된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과 가족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기부와 또 사랑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부하는 줄 몰라가지고 기부를 할 줄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때 전화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 통의 전화가 한 아이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그 장애인들이 등장하는 동화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전혀 다르게 보지를 않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때묻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어른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을 해서 인식 변화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특집 MBC와 미랄복지재단이 함께하는 봄날의 기적.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장애아동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서 후원하거나 문의를 해주실 분들은 지금 바로 1899-4774번으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료의 골든타임 여러분이 꼭 지켜주세요.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지구 온난화를